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마도 봤던 그런 곳들이 어떤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마도 가봤던 것도 있고 가봤는데 안 봤던 것들도 있고 앞으로 가볼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공이 관광이에요. 그것도 관광 지리입니다. 지리고 아마도 우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분을 아실 거예요. 김찬상 교수님. 아시죠? 예.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를 보게 됐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행가며, 최초의 배낭여행가며, 최초의 여행작가인데, 그분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이상한 여행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분의 수제자입니다. 예. 그분이 수제자고, 저는 전공이 학부에서, 저는 경희대가 낳은 인재라고 제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비웃으면 전 제 제자가 아니죠. 경희대를 다니면서 또는 경희사이버대를 다니면서 나를 부정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경희가 낳은 인재고요. 왜냐하면 경희대 교수가 약 한 1200명 있는데 경희대 의대 빼놓고 의대는 거의 다 경희대 의대 출신이지만 경희대 출신의 교수가 10%가 안 돼요. 10%가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경희대가 뭐 우리나라에서 중상위권 대학이지 최고의 대학은 아니잖아요. 그럼 최고의 인재들이 와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경희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서울자 들어간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SDU는 우리 사회에서 던진 메시지가 아주 많고요. 잘 알다시피 항상 말하지만 학생 수가 최고의 대학은 아니지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지만 학생 수가 그만큼 있다는 건 학생한테 뭔가는 매력 있게 다가가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김순인 교수님 만나면서 저는 이 대학을 처음에는 벽안시했어요.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우리 대학하고 경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벽안시했는데 사이버 대학의 연합체가 있어요. 대기업처럼 21개 사이버 대학의 연합체가 원대협.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의 법적 이름은 원격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롱 디스탄트라는 해서 원격 대학을 이제 근데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장님도 있고 부회장도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그룹은 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하고 21개 대학의 대표들이 하는데 거기가 제가 발전기획위원장이고요. 저는 2번 연임을 했어요. 잘못하면 잘리겠죠. 네. 박수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네. 왜냐면 저희도 위기인데 위기를 나름대로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대표자들이 그래 한 번 더 해라 그래서 하고 있고 전 때에 우리 김수인 교수님께서 총무를 하셨어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미모답게. 저하고 급속하게 가까워진 건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교직원 연수를 하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또 제주도 가서 또 저녁에 같이 술도 한잔하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잠깐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차를 한 대 대절해갖고 잠깐 예술 기획을 했었어요. 제주도에 우리나라에 되게 예술가들이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잠깐 보고 건축학개론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가 한가인이가 제 제자거든요. 경희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가인이의 그 흔적을 찾아서 서연의 집이라고 걔가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서연이 나오고 거기 가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거기서 얘기가 돼서 이 특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벌써 작년 얘기죠 벌써. 예. 왜냐하면 제가 놀러는 전 세계에서는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고요. 제 전공이니까. 왜냐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전공이 지리고 여행이고 관광인데 내가 가리키는 건 다 가봐야 되잖아요. 제 기본적인 신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만 빼놓고는 전 세계 다 다녔습니다. 왜 아프리카는 안 갔냐? 거기는 전염병이 걸릴 것 같아갖고요. 또 가려면 예방주사를 많이 봐야 되는데 저는 병원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만 빼놓고 전 세계 다 갔고요. 남미, 쿠바까지 다 갔다 왔고요. 옛날에 그것도. 그리고 2-3번 갔고요. 1년에 3분의 1 정도는 해외에서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마누라가 진짜 좋아하죠. 진짜 아주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은 제 와이프한테 남편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왜 불안하지 않나 어쩌나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뭐 불안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여자랑 아직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와이프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밖에 있는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고 아파트 현관 앞에 들어온 남자가 내 남자다. 네,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제 아들 둘인데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우리 가정을 가지신 분들 밖에 있는 남자 언제 들어와 오늘 뭐해
그런 전화 왜 합니까? 해서 뭐 할 건데?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자기 생활. 지금 자기 생활 하러 나왔잖아요. 내 생활 하면 되죠. 내 와이프 내 돈 갖고요. 잘 사먹고 잘 삽니다. 쇼핑 다니고, 여기 전시회 다니고, 음악회 다니고. 그러면 되죠. 그죠? 서두가, 그냥 수업 진행하면 좀 그러니까 서두가 그랬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관광 분야의 예술가들의 역할이 옛날에는 별로 그걸 안 따졌어요. 그런데 예술가의 역할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곳을 여러분한테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행 갈 때 꼭 가보시고요. 역할이 되면 그런 역할들도 좀 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잡았고요. 3가지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관광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행태라고 합니다. 행태는 behavior, 그러니까 행태적인 접근이란 말인데 행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관광 리꼬로 놀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개념이 이제 쉼이란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예술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나라 국내에 저는 그래서 예술관광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예술관광의 현황과 또 우리 결론은 또 그래도 우리가 뭐랄까 좀 학문적으로 해야죠. 그럼 앞으로 창조적인 관광, 예술관광 콘텐츠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슬라이드가 75장이에요. 한 페이지만, 1분만 해도 75분이 후딱 지나가겠죠. 놀러 가는 거라고 했어요. 특히 제 수업은 절대 학생들한테 외우거나 적거나 하지 말란다. 저는 자료, 조교 선생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자료 있으면 갖다 쓰시고요. 그 대신 출처만 연기해 주시면 돼요. 내 거라는 거 하지 마시고 무슨 교수 걸 갖다 쓴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기 있는 단어 하나만 듣고 가더라도 특강 왔다라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분야의 전공이 교수 생활만 20년이고 전공은 34년째거든요. 그럼 제 나이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한다면 정말 세상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옷 좀 잠깐 벗을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프렌, 자유로운 여행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특히 여행 관광 파트에 대통령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행 관광에 우리나라 여행 형태를 변화시킨 분. 누군지 아세요? 나영석 PD입니다. 네? 그 사람이 우리나라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관광을 완벽하게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 내일 모레 집안에 계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 덕망이 있는 연예인들 신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5분을 모시고 근데 그분만 보내면 불안하잖아요. 연예인 중에서 가장 까칠한 그죠? 누구죠? 이서진이를 가장 까칠한 그죠? 미국 유학 갔다 온 정말 해맑은 친구죠. 그리고 여자도 무지 좋아하고요. 그죠? 효리도 만났고 또 누구도 만났고 등등 그런 까칠하면서 플레이보이를 거기다 그 선배하고 붙여갖고 그 두 분들의 케미를 만들어냈죠. 대박이 났죠. TVN이란 TV는 물론 CJ가 갖고 있지만 그건 그냥 케이블 TV예요. 거기서 시청률이 7%, 8%, 10% 올라갔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여행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유여행이라는 것을. 자, 할아버지만 가요? 아니죠. 꽃 누나. 어디로 보냈어요? 이승기를 붙여갖고 크로아티아를 보냈어요. 대박이 났죠. 저는 지금 걷다는 이미 저 옛날에 다 분석을 했던 건데, 그리고 어디? 감히 갈 수 없다는 남미까지 보내요. 그리고 중년. 그리고 해리해리하는 그 윤상이라 이런 친구도 남미까지 보내고, 나중에 젊은이들 배낭여행을 라오스로 보내죠. 여행 문화를 완전히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누구도 다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이라든가 자신감을 불어넣게 됐죠. 대통령보다 더한 일을 한 거죠. 자, 그게 바로 프리프렌입니다. 그리고 SIT는 뭐냐?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리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패키지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여행에다가 자기 개성을 넣는 걸로 바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재방문이에요. 어디가 하나 생겼다면 한 번은 가는데 2번, 3번 안 가죠. 그러면 안 가면 그 관광사업체는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에버랜드가 용인에 있죠. 세계 10대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요. 제가 얼마 전에 테마파크 때문에 언론에다 또는 우리나라가 디즈니랜드가 못 들어오고 상해 디즈니랜드가 만들어졌죠.
그거 제가 언론 인터뷰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제도 때문에 못 만들어요. 땅값 때문에 못 만들고요. 자, 그나마 그래도 에버랜드가 있는데 에버랜드 롯데월드는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테마파크는 테마가 있어서 꿈과 상상으로 쓰는 걸 재현해 놓은 건데 그건 탈거리, 라이딩거리가 있는 어뮤즈먼트 파크예요. 그러니까 위락, 오락 시설이 있는 그냥 공원이에요. 그건. 그런데 10대 테마파크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입장객 수예요. 에버랜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사계절 가죠? 봄에 꽃핀다고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하러 가고 가을에는 자, 국화축제 가죠? 겨울엔 눈썰매 타러 가요. 낮에만 가요? 밤에도 오게요. 별빛 축제를 해요. 그게 바로 리피터죠. 자, 그리고 정보 수집이 지금 어디서? 스마트폰에서 전부 다 예약 부킹을 다 해요. 그리고 주 5일제가 되면서 여행 패턴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옛날엔 반공일에도 토일 일요 1박 2일 했는데 그러면 주 5일제가 되면 2박 3일로 바뀌어요? 아니에요. 금요일 날 휴가를 내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떠납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목요일 저녁에 떠나면 목, 금, 토, 일요일 날 와요? 아니에요. 일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바로 회사 출근해요. 4박 5일이면요. 파리 쇼핑으로 갔다 와요. 미국의 아울렛까지 갔다 와요. 동남아 4박 5일은 기본적으로 갔다 오고 여행 패턴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 트렌드가 웰빙. 그죠? 암에 안 걸리려고 좋은 것만 먹고 있죠? 로하스는 약자죠.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 근데 이 헤드라인만 해서 로하스라고 그러고요. 다운스위프트는 뭐냐면 너무나 빨리빨리 가고 있다는 거죠. 다운스위프트는 기아를 한 단계 내리는 거예요. 저속 기아. 자,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슬로우 풋, 슬로우 시티가 나온 게 바로 역작용으로 나온 거죠. 이탈리아의 끼안테에서 시작한 운동이 전 세계로 가고 있어요. 그 슬로우 풋이 바로 우리 이탈리아는 치즈지만 우리는 뭐예요? 된장, 고추장, 간장 먹고 제대로 먹고 살자라는 거예요.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수준이 세계화 되면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이게 뭐예요? 번역하면 세방화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라고 하는데 우리 것 판소리 누가 알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것의 수준이 세계인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방화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 소녀시대예요. 소녀시대는 몸은 소녀고 한국 여자지만 걔네들이 춤추는 거라든가 음악은 전부 다 안무가라든가 음악가는 전부 다 해외에서 다 데려온 거예요. 그게 몸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죠. 그리고 관광 형태가 다양화되고 테마, 체험, 체류, 가족 중심 경험 그렇잖아요. 가서 경험하러 가는 것이 이제는 주마간산시로 보는 그런 여행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웰리스는 뭐냐? 웰빙과 피트니스 건강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예술 감각이라는 게 뜰 사회적인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 감각의 범주가 되게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저는 문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건축까지도 저는 예술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걸 하나하나 지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신화나 전설, 시와 소설의 배경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안 찾아가요? 자, 김삿갓 돌아다닐 때는 찾아가고 박경리 선생님의 생가라든가 소설 배경지를 찾아가죠. 괴테라든가 셰익스피어, 영국 가면 반드시 셰익스피어 생가라든가 자, 그게 다 허구예요. 햄릿, 리어왕 다 허구잖아요. 허구 속의 소설이 진짜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거잖아요. 볼까요? 자, 문인들의 생가들을 찾아가요. 예를 들면 서울의 현진건, 자, 장흥의 이청준, 평창의 이호석. 특히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여기 있다시피 이호석 생가라든가 평창의 멜고 필무렵이 있잖아요. 거기서 축제를 합니다. 제일 잘하는 게 김유정의 여기서는 거기에 그룹들이 있어요. 시문학 또는 소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문학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마추어 모임이라든가 문인회라든가 작품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드라마 등장이 뭐냐면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을 양평에서 만들었어요. 소나기하고 양평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황순원의 소나기는 허구의 소설이잖아요. 자, 근데 소설 속에 뭐가 나오냐면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회가 양평으로 이사 간다네. 이거 딱 한 줄. 그러면 이 소나기의 배경은 양평이야. 그래서 양평군에서 자, 소나기의 배경은 양평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다른 데 반박을 해야 될까? 다른 지자체가.
반박을 못하지. 자, 그래서 황순원의 소나기, 또 양평이 한강 상류에가 걔네들 청정지역, 그죠? 그걸 지금 지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황순원의 문학관과 그 소나기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두 사람의 동의, 두 그룹의 동의. 하나는 유족들. 황순원이 경희대 국문과 교수였거든요. 경희대 국문과에서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어떤 작업을 했냐? 유족들 찾아갖고 당신 아버님 묘소가 저기 있는데 고향이 있었어요. 여기다 당신 아버님 문학관 만들어주니까 묘를 좀 이장을 해라. 자, 여러분 유족이라면 동의할까 안 할까요? 왜 안 해? 아버님을 기려주겠다는데 그냥 시골에 쓸쓸히 묻혀있는 분을, 그래서 여기다시피 황순의 묘역을 옮겼어요. 이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소설에 나와 있는 수수단 오솔길, 그 다음에 징검다리 지나가는 거, 이걸 재현을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허구잖아요. 허구인데 허구가 진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이게 바로 관광이에요. 그죠? 문학 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분 좋은 착각이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있을 법한 얘기를 여기다 구해내 놓은 거니까. 그리고 또 경희대 국문과 후배 교수한테 찾아갖고, 그럼 황순원 교수님의 여러분 대자리죠. 자, 유고집이라든가 또는 뭐 연구실에서 있던 거 좀 해라. 그래서 문학관 안에다 전시해갖고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오솔길도 만들고, 여기 비 내려갖고 들어가서 지네들이 둘이 뭐 했잖아요. 문학관을 만들었죠. 자, 문학 기행의 무대예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 상상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것은 허구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 정말 디테일하게 그렸기 때문에 작가들이 전부 다 거기서 경험을 했거나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허구의 공간이지만 실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무진기행의 순천, 모래톱의 김정한의 부산, 장길산의 화순의 운주사. 장길산의 도적이 운주사는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운주사에서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객주의 문경세제, 섬진강, 특히 채만식의 탕륜 군산 시가지가 정말 디테일하게 그려놨어요. 군산에서 이분이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거기에 쌀장사했던 사람들의 또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갈등을 그려놓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허구잖아요. 허구인데 사람들 거기 찾아가면 소설에 동화된 사람들은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동에 최참판댁이 있어요. 무슨 소설이에요? 바로 박경리 선생이 진주여고를 나왔어요. 아주 대학은 안 가셨지만 진주여고는 옛날에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한테 들었던 어떤 집안의 얘기, 줄거리를 가지고 실제로 여기가 하동이에요. 하동 악양벌에 책참반댁이라는 그 집안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소설을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의 서일한, 손녀딸인 서일한 여자가 길상이하고 같이 사랑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주 집안이 어떻게 몰락을 했고 다시 현대사에 등장했다는 걸 잔잔하게 대하소설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 책참반댁은 뭐예요? 허구라고 그랬죠. 하동시는 이걸 그래서 거기에 고택을 옮겨서 그 집은 최참반집이 아니었어요. 여기다 이런 거예요. 최참반댁이라고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녁 일요일마다 가운 써주고 여기에서 내려다보면 그 아름다운 악양벌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허구의 공간을 하동군에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은 그럼 그걸 믿어요. 또 믿을 수밖에 없지. 왜? 있을 법한 얘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 옆에는 뭐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펜션이 지어지고 특산물을 파는 장터가 주말마다 쓰는 거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가 만들어지면서 이 허구, 이게 바로 악양벌입니다. 이 허구의 공간에 실제적으로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낸 거죠. 자, 이게 바로 문학소설에 있는 문학이란 기능이 관광하고 연결이 된 거죠. 여기는 뭐냐? 드라마 세트장이었어요. 최근에 저는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을 하는데 절대로 저는 세트장 짓지 말라고 그래요. 세트장이 있는 동안은 사람 오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뭐예요? 거기는 폐허의 공간이 돼요. 제일 기가 막힌 데가 어디가 있냐면 제천에 가면 옛날에 태조 왕건의 세트장이 있어요. 왕건이 예성강에서 시작된 호족이었으니까. 근데 북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성 강가를 재현하기 위해서 KBS가 꼬신 거예요. 제천시장한테 가갖고
자, 니네 거기다 KBS 제천 촬영장 만들어줄, 이름을 해줄 테니까 사극 세트장을 만들어주면 맨날 사극할 때는 여기 와서 찍겠다 그래갖고 제천시에서 수십억을 들여갖고 세트장 만들어줬어요. 대박이 났지, 대박이. 사람들 태조 완공 나왔고, 대박이 났는데 드라마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오고 KBS도 그러면 그것들이 여기만 오냐고 또 다른 지자체가 사기칠 거 아니에요. 특히 요즘 외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사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자꾸 나는 지정관광지 문화부에서 평가해요. 그게 지정관광지로 지정한 거야. 그럼 국가가 돈을 줘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관리인도 없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제 낮잠 자고 있겠죠? 가서 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평가하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이제 거기에 그 당시 그 군수님이랑 같이 엄태웅 군수야. 군수 2번 하고 3번인가 하고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갖고 그랬는데 그 당시 시장이죠. 시장님, 점심 먹으면서 저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 12인가 이 국가예산 투자했는데 저거 없앨 수도 없고 그럼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세트장의 문제가 세트장을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세트장은 세트장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없어요. 불도 못 대고 그리고 거기는 또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잘 수도 없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트장만이에요. 뭐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고민을 하더니만 교수님 정말 참 고민이에요. 저거 부술 수도 없고 국가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디 그 방송국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그 드라마에서 불타는 장면이 있으면 제발 좀 갖다 쓰라고. 그 양반은 진지하게 우리는 웃는 얘기지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로 어떻게 되는지 안 가봤지만 이게 세트장. 그래서 저는 절대 세트장을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 또 이번에 태양의 후예했는데 갔거든요, 제가. 거기에 태백시의 한보 에너지하고 삼탄 마인이라는 데서 했는데 삼탄 마인은 근데 갔더니 막 이것들이 깡그리 또 없어버렸어 또. 그건 사전 제작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깡그리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들 달리기 한 데 있잖아요, 거기 우르쿠. 거기서 그 태백시에서 촬영한 거예요. 탄광지대에서. 또 그거는 또 철저하게 또 없애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양유해가 지금 중국하고 동남아에 대박이 났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런 데를 가볼 거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장금의 감명을 받고 대장금을 보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대장금 어디 있어요? 장금이. 여러분들이 장금인데 우리 한복 입고 있어요? 한옥집 어디 있어요? 임금이 사는 궁궐은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한옥집이 하나도 없어요. 북촌, 서촌에 있는데 그건 근대 한옥이에요. 100년도 안 된. 유일한 한옥은 남산골에 한옥마을 하나 있고 용인에 민속촌이 있어요. 대장금이가 살았던 집도 없을 뿐더러 장금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했지만 저쪽 일산에다 할리우드를, 그러니까 K컬처 밸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어지간 여기는 잘 됐습니다. 왜? 이것이 있음으로써 진짜 이게 서희가 살았던 공간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 가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지나가다 저 찍은 건데 외국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여기서 그네 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 이제 그 와이프더라고요. 뭘 보고 있냐 하다 보니까 이거였어요. 이게 가장 한국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옛날에 봤고 맨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걸 알죠. 이게 바로 최참판댁이 배산, 임수, 이게 섬진강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문전옥담이에요. 이게 악양벌이에요. 최참판댁은 이 악양벌의 곡식을 가지고 바로 지주가 된 거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한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이 모습을 모르죠. 지금 제가 말한 건 이제 문학이나 드라마 또는 그러니까 그 소설의 배경이 얼마든지 관광 자원거리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영화, 드라마의 관광. 자, 겨울연가, 남이섬, 가을동화, 올인, 사운드 오브 뮤직은 당연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은 스위스에서 촬영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오스트리아예요. 그죠? 로마의 반지의 장은 어디서 촬영했어요? 뉴질랜드입니다. 그죠? 이런 데가 사람들이 전부 다 허구잖아요. 그런 공간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찾아. 왜? 그 드라마의 감동과 감명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자, 옛날이죠.
이제 송승헌이는 이제 배신을 해갖고 유옥비랑 지금 사귀고 있고요. 송혜교 대신 다른 사람 사귀고 있고요. 바로 가을 동화를 촬영했던 곳이 어디냐면 피닉스 파크 있죠? 평창에 있는 거기와 바로 여기 속초예요. 왜? 송혜교가 살았던 집이 속초에 그 청초에 있는 슈퍼마켓집 딸내미로 나오잖아요. 걔가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가는 이 갯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송승헌이가 따라가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갯배가 여기 있다시피 일본어, 중국어로 있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그 당시는 이 드라마 한 편으로 대박이 났죠. 자, 그 당시 그 김석호 PD가 됐죠. 우리나라를 사계절로 드라마를 만들었죠. 제일 먼저 대박이 난 게 겨울 연가, 그죠? 연사마와 최지우를 만드는 그건 어디냐? 용평 스키장에서 찍었어요. 그다음에 가을 동화는 그 바로 밑에 있는 평창에 있는 피닉스 파크. 두 개까지는 성공했는데 나머지는 실패했죠. 여름 향기 보성에서 찍었는데 실패했고, 그다음에 봄의 왈츠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그때문에 두 편은 이것이 바로 한류가 시작되는 대장과 더불어 기폭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한류의 드라마에 감동을 받은 동남아 사람들, 특히 바로 여기를 찾아오는 것이죠. 말했다시피 전부 다 보니까 송혜교가 다 나오더라고요. 별로 내가 좋아하진 않은데. 자, 올인이라는 드라마는 여기가 어디냐면 제주도의 섭지코지라는 곳이에요. 자, 동쪽에, 남동쪽에 뼈 쪽이 튀어나온 곳이에요. 곳이라는 곳은 영어로 케이프예요. 곳, 뼈 쪽 튀어나온 곳. 해녀들만 있었던 여기가 옛날에 오두막집 하나, 여기가 돈대가 있어요. 공수대죠.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나니까 그걸 허물고 여기다가 송혜교가 어렸을 때 수녀로 나오거든요. 수녀원을 짓고 그리고 만들었는데 드라마가 끝나니까 이제 뭘로 했냐? 여기를 이제 그 영화 무슨 뭐 하고 그 다음에 소비니어 사업을 만들었어요. 입장권을 내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히 중국 사람들은 오리지널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도박이 나오기 때문에. 자,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반드시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오리지널 드라마도 있지만 경치도 좋고 입장료가 공짜잖아요. 대박이 났잖아요. 이 섭지코지는 제주도 사람들도 안 가는 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자, 조금 이따 그 바뀐 거 말씀드릴게요. 피닉스 아일랜드가 들어가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진 교수님이랑 같이 갔던 어딥니까? 바로 건축학개론의 서연이란 지금 서연이가 대학교 때 만난 친구를 못 잊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다시 옛사랑이 시작되는 그 공간이 바로 제주도의 바로 이 서연의 집. 실제로 그 당시에는 세트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걸 부숴버리고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 있어도 이걸 그대로 재현을 해놨죠. 저는 제주도 갈 때마다 꼭 그 근처 갈 때 들립니다. 찻집으로, 그러니까 커피숍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위치도 좋고 뷰도 좋고 커피도 한 잔 먹어서 잠깐 쉬었다 가기로 아주 괜찮은 곳이에요. 제주도 가면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트장이었지만 이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세트장을 허물고 실제로 이 공간을 그대로 연출을 해놓은 것이죠. 로마에 가면 반드시 스페인 광장을 들려요. 옛날에 마찬가지로 로마의 휴일에서 영화로 만들기 전에 스페인 광장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의 유적지 중에 하나. 그럼 왜 스페인 광장이냐? 여기 거리 이름이 콘도티 거리예요. 우리나라 명동거리 같은데 이 앞에가 이 오른쪽 편에 스페인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영화 앞에 조만큼 간 스페인 광장이라 했는데 요게 스페인 광장 이거는 계단이고요. 이게 트리니티 교회예요. 이 로마의 휴일에 그 교회 그대로 있죠. 지금 그 복원하고 있는데 공주님이었어요.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자유를 맡기게 하던 중에 미국 기자인 그레고리 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긴 헤어를 싹둑 자르고 햇번 스타일로 자르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내려온 장면이 오드리 헵번이 가장 이쁘면서 가장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된 거죠. 이 영화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에 가면 이 스페인 광장에 내려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빨죠. 그죠? 그건 기본이야, 기본.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그리고, 자, 모든 사람들이 하면서 여기가 이제 광장이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그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로마의 명소가 돼버린 거잖아요. 오히려 로마의 명소가 어디에? 바티칸이라든가, 그죠? 대전차 경기장, 이런 것이 되는데, 영화의 한 장면 때문에 로마의 가장 유명한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진실의 입이 나오죠. 여기다 그레이프리 딱 손 집어넣고 거짓말은 손 잘린다 그래갖고 살 잘린 척 해갖고 둘이 첫 포옹을 하는 그 장면을 연출한 곳. 이게 뭐냐 로마 시대 하수구 간뚜껑이에요. 하수구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 이걸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 근데 우리 관광객들은 요거는 아는데 이 건물을 몰라요. 이 건물 여기 들어가면 여기 벽에 여기에요. 여기 벽에 붙어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줄 길게 서 있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가서 그런 줄은 안 섰는데 이 교회 이름이 코스메딘 산타 마리아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세인트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위한 코스메딘이란 말이죠. 이 교회가 저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서민의 교회라는 거. 여기를 꼭 한번 가시거든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촛불 하나 켜고 인류 넘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세요. 로마의 모든 관광객들이 가는 교회는 부자들의 교회예요.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이 바티칸이라는 곳이죠. 거기는 베드로 교황과 돈 많은 사람을 위한 교회이지 서민들의 교회는 성당은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자, 예술이란 것이 관광으로도 접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광지에 가서 제대로 보라는 거죠. 저는 학생들한테 저는 교양 과목으로 여행을 통한 인간 삶의 가치 증진하는 과목을 해요. 우리 학교에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400명에서 500명이 들어요, 한 학기에. 그게 뭐냐면 여행을 갈 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보여야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제가 이 설명한 것을 못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누구랑 가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를 잘 가이드하고 안내해주고 그 광경을 내 가슴 속에다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설명과 해설 또는 그런 곳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데도 시어머니랑 같이 가면 좋겠습니까? 그죠? 친구나 전문가. 우리 김수민 교수님 옛날에 미국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했지만 제2 특강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해학과의 커리큘럼에 저희 관광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 학기 한 번씩 국내 답사. 그러니까 1학기 때는 국내 답사, 2학기 때는 해외 답사가 있습니다. 관광과 아이들이 관광지를 알아야지만 그것도 본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 교수랑 같이 가면서 그 지역을 읽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 기행이라는 것을 꼭 한번 하십시오. 커리큘럼을 하면 더 좋고 커리큘럼 아니고 별도 학생회에서 해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졸업여행, 수학여행이 무슨 나이 먹고 무슨 졸업여행, 수학여행이에요. 예술 기행을 가셔야죠. 좀 이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또 자, 음악과 관광, 무용과 공연이 당연히 관광과 정. 옛날에는 이거 따로따로였어요. 자, 그런데 음악이 한국 관광의 목적이 되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이돌을 만나고 영화배우를 만나고 만화하게 한국에 와요. 우리 경희대, 제가 경희대 수업도 같이 하는데요. 경희대 60명 드는데요. 20명이 외국 학생이에요. 중국 학생, 베트남 학생, 몽골 학생, 동남아 대부분. 전부 다 물어요. 저는 수업 끝나고 아이들 데려가서 꼭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수업을 끝내거든요. 60명 전부 다를 발표를 시키고. 돈 많이 안 들어요. 한 번에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경희가 낳은 인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달라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중에 외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하러 유학하느냐? 전부 다 뭐냐? 아이돌, 한류 스타 때문에 여기 한국 왔다는 거야. 전부 다예요. 그럼 뭐 물어요? 지금도 좋아하냐? 아니에요. 지금은 남자친구 누가 더 좋아요. 그렇지만 한국의 유학원 동기는 전부 다 한류 스타들 때문에 온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한국 방문의 목적이 되고 거대 산업으로 발달했어요. SM이라든가 JYP, 그죠? 이런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해서 몇천억의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한류의 기폭제가 되고 있고 아직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세계적인 수준이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버금갈 만한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한류 1.0은 옛날에 했다시피 겨울연가라든가 대장금의 드라마가 동남아 시장에 팔려가면서 1.0이 됐어요. 물론 그 전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발이 나왔던 최민수하고 하이랑가 나왔던 그게 그건 단편적으로 나왔던 거고 이때부터 이 공간을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2.0은 뭐냐? 바로 K-팝이죠. 바로 소녀시대라든가 동방신기 이런 친구들이 동남아라든가 해외에 나가면서 뜨게 했죠. 자,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 3.0이라고 그래요. 자, 음악, 드라마, 영화가 융복합돼요. 뭐예요? 한국의 음식,
한국의 집, 한옥, 한국의 옷, 한복. 물론 여기 한복도 있지만 K-뷰티, 그죠? K-뮤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접목이 돼서 세계에 나가고 있어요. 자, 가장 최근한 예를 봐도 태양효회에서 대박난 거 있었죠? 병문안 가서 먹어주잖아요. 정관장. 생뚱맞은 병문안 가갖고 정관장을 먹어요. 빨고 있어요. 그죠? 송혜교가 갖고 다니는 가방 하나, 이 귀걸이. JST나였죠? 대박이 났어요. 그죠? 가장 대박이 난 게 현대자동차, 투싼. 거기에다 우르크에서 그게 바로 현대자동차예요. 이게 바로 PPL에 들어가지고요. 한류 상품은 명품 최고의 상품으로 바로 입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고향에다가요. 축구장 46배 크기에서 1조 4천억을 투자해서 K컬처 밸리를 만듭니다. 정부가 하면 안 되죠. 누가 해요? 바로 CJ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고용 창출 효과. 자, 약 10만 평에 달했고 이런 2017년 1년 후면 만들어집니다. 자, 한류의 메카가 바로 고향에다 만드는.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예 사업은 하나 단일 사업이 아니고 융복합 사업, 여러 가지의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대학원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요. 이거는 수업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 나이 먹은 언니들이 눈이 즐겁게 그냥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졸업을,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온 이유가 건전한 이유는 아니에요. 군대를 연장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놀고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대학원 오면 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편의는 봐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하고 졸업시키지 않아요. 5기가 되면 대학원은 5학기제예요. 특수대학원이니까. 5기 되면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저희는 아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관광지 및 관광 레저기업 벤치마킹 세미나라는 과목을 들어야 돼요. 논문을 안 쓴다면. 그럼 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수랑 같이 해외여행을 4박 5일 동안 갔다 와야 돼요. 안 가면 빵꾸예요. 그건 얄짤없어요. 우리 회사에 대기업 회장님도 계시고, 아니, 우리 대학원에. 그죠? 중역도 있고 있는데, 연예인이라고 예외가 없죠. 그래서 베트남에 우리가 이번에 전번 4월 달에 4박 5일 갔다 왔는데, 엑소의 김민석이도 갔다 왔어요. 시우민도. 근데 얘네들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스엠블루 애들이에요. 일본 공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교수님, 우리가 일본 공연 갈 때 우리랑 같이 가서 그냥 낮에 우리랑 같이 우린 관광지라서는 같이 합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는 공연하기 전에, 그러니까 리허설 하기 전에 낮에 공연이 6시인가 7시였는데 점심 먹고 낮에 수업하고 그리고 답사를 갔어요. 도쿄타워. 그죠? 얼마 전에 딴따라에 나왔던 친구가 이제 강민혁이 잘생겼어요. 정용화가 리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옛날에 신사의 품격이 나왔던 이종혁이고요. 얘가 이정신이에요. 이 네 친구들은 정말 기가 막힌 애들이에요. 인성도 좋고요. 전부 다 밴드잖아요. 음악적인 수준도 없고요. 정용화는 지가 작사, 작곡 다 하잖아요. 대단한 친구죠. 그런데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관광지 답서 여기 다 있잖아요. 다 이거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 친구들이 잘생겨서 보여준 것도 있지만요. 얘네들이 저는 애국자라고 느꼈어요. 뭐냐? 초대를 받았어요. 이게 일본의 부도칸이에요. 우리나라 잠실 실내체육관이라. 근데 부도칸이란 공연은 일본의 자존심이어서 유도라든가 이런 운동을 빌려주죠. 연예인들한테는 안 빌려줘요. 여기가 15,000명이 들어가요. 공연이 7시부터인가 9시 반가 2시간 반 동안 하는데 2시간 반 동안 당연히 가득 찼고요. 2시간 반 동안 여기서 우리 10대 애들이 열광하는 처럼 여기서 서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열광을 해요. 같이 즐기는 거예요. 나이가 20대부터 70대까지. 우리하고 팬덤이 달라요. 우리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가서 열광을 하잖아요. 거기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 그리고 끝나고 또 파티를 해요. 연예인들과 같이. 물론 대표자들만 해갖고. 그리고 얘네들 한번 좋아하면요. 죽을 때까지 좋아한대요. 자기가 키우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물어봤대요. 2번 공연했거든요. 어제 온 사람이 오늘은 온 사람이 생각하니까 반 이상이 2번을 보는 거예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 친구들이 진정한 애국자죠. 이거예요, 이거. 공연 끝나고 얘네들이 또 얼굴이 상기돼 있죠?
2시간 방문에다 딱 10분 쉬고요. 공연을 2시간 반 동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굴 잠깐 세수하고 나와서 이제 팬미팅 가기 전에 저랑 찍은 거예요.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돌들은요. 자,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이 이겁니다. 미술과 관광이죠. 한 45분이 벌써 지났는데 지금부터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유명 화가들의 창작지, 그림이라든가 그 화가가 작업했던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피카소를 찾아서 이중섭과 서귀포, 이탈리아의 바티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물론 거기 조각이라는 거 있지만 회화관 같은 데는 1년에 몇백만, 몇천만의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이거 어디입니까? 세계 3대 박물관이 어디냐면요. 자, 런던의 대영제국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지 박물관, 또 3대 안에 들어간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바티칸 박물관, 미국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 이 5개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서 3대 박물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바티칸은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바티칸 궁이죠. 교황님이 살고 계시는. 또한 베드로 성당과 같이 붙어 있죠. 그럼 왜 여기가 박물관 역할을 하느냐? 역대 교황들이 자기가 끝발이 있을 때 전 세계 모든 것들을 다 갖다 긁어 모으고 예술가들한테 그 공간을 치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바로 피냐 저곤이에요. 이게 가장 현대적인 검은, 지금 그 폐허가 되고는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앞에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움직여. 여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왜냐면 한 몇 분이라도 더 보려고 이거 보러 왔는데, 그래서 밖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 있느냐? 요거죠. 바로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자, 하느님께서 아담한테 쭉 해가고 생명을 불어일으키는 바로 천지창조의 모습. 아담과 이브로 해서 천지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 그래서 이게 영화의 모티브가 됐죠. E.T.하고 꼬맹이하고 이렇게 만드는. 이게 바로 모티브였다고 후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천지창조? 누가? 내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죠? 미켈란젤로가 원래 뭐 했던 사람입니까? 조각가예요. 조각가한테 이 천장에 있는 회화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 당시에 뭐예요, 이게? 회벽칠을 해가지고 만드는, 프레스코.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해본지 아시죠? 석회에다가 물감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이 원근감이라든가 이 작업이 엄청나게 힘든 건데 그걸 완벽하게 재현을 해냈죠. 그러면서 너무나 고생해갖고 다시는 바티칸 안 간다고 하고 이제 피렌체로 돌아가 버리죠. 난 더 하지 말고. 왜? 2가지 목적이었죠. 하나는 네가 조각을 저렇게 잘하는데 회화도 잘하느냐고 시기하는 놈들이 그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또 2번째, 그럼 자기도 이제 하기 싫었지만 교황이 시키니까 돈도 준다니까 돈도 안 주고 일을 시켜서 에라이 더럽다고 다시 안 갔죠. 그래갖고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말년에. 또 이 뒤에 보니까 시스테네 성당의 천장이에요. 뒤편에 시스테네 성당이 이제 교황 추기경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이 뒤에가 허전한 거예요. 이렇게 교황 뒤에. 여기다가 바로 그림을 그리려고 또 부른 거예요. 그때는 진짜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간곡하게 사정하니까 돈도 많이 주고 네 맘대로 그래라고 조건을 붙여갖고 진짜 실제로 내가 이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보지 말아라라고 한 거죠. 실제로 그런데 어떤 놈이 그걸 봐가지고 또 교황한테 꼰질렀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 나체로 나타났어요. 이거 봐봐요. 하느님이 지금 나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르네상스가 바로 그 당시 한창 했으니까. 나중에 자기 제자가 이제 이걸 살짝 가려요. 이 하느님의 거시기를.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가장 시기했던 놈을 여기다 다 그려놓죠. 여기다. 지옥에 빠지게끔. 본인도 이렇게 쭈그리에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그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죄짓고는 못 산다는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죠. 바로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 구제받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고 나쁜 놈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 놀래죠? 야, 이거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자,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갑니다. 그죠? 이 작품 하나가, 회화 작품 하나가
이 바티칸의 사람들을 몰리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성모 마리아가 주고간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피에타 사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은 뭐라고 했냐면 그 바티칸 성당 바로 입구에 있죠.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 여자인데요.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받고 이탈리아 사람에서 이탈리아의 사람을 쓴 로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분은 이탈리아 예술가들을 뭐라고 했냐면 죽어있는 대리석과 이 벽면에다가 인간의 숨결을 집어넣었다라고 표현하는 시오노 나나미가 있어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많지만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에 가기 전에 꼭 로마인 이야기를 읽고 가십시오. 이게 문인들이라든가 예술인들이 일반인들한테 주는 감동입니다.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건 이탈리아죠. 그럼 프랑스는 없냐? 바로 이게 루브르. 옛날에 궁전이었어요. 근데 루이 왕이 여기 염증을 느껴서 어디로 옮깁니까? 베르사유 궁으로 옮기죠. 그러면서 여기를 나중에 박물관을 만드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박물관 들어간 입구가 여기가 무지하게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이 이 루브르의 현대화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브르를 현대로 바꾸면서 가장 큰 문제가 출입문 문제를 해결하죠. 바로 뭡니까 이게? 유리 피라미드. 중국계 미국인인 아이오밍 페이라는 사람이 이 가장 고색창에는 고풍스러운 건물에다가 유리 피라미드를 만들어갖고 채광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완전히 현대화를 시켜버린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걸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미테랑이 프랑스를 통합하고 강하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테랑의 제1업적이 뭐냐? 루브르의 현대화가 미테랑의 제1업적이 된 겁니다. 그 업적을 만든 게 이 유리 피라미드고 그 아래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밀로의 비너스. 팔이 없어도 더 아름답게 느끼죠? 사람들이 비너스를 누가 만들어내니까 밀로가 그랬는데 밀로라는 섬에서 발견된 비너스입니다. 밀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모나리자가 여기 있죠. 눈썹이 없어서 더 신비스럽게 느끼는 병 걸렸다는 소리도 있고 아예 안 그랬다는 소리도 있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누가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다빈치는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미술가였으면서 건축가였었어요. 자, 다재다능했죠. 옛날에 학문이 분화가 안 됐으니까. 이 작품을 보러 모이고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그다음 매튜스의 때 막 제리코가 있는데 인간의 가장 절망스러운 모습, 뒤에는 죽어가고 저 멀리에 그저 배가 지나가는데 살려달라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난 잘 모르지만. 그죠? 이런 작품들을 보러 몰린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저는 스토리텔링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보죠. 이게 뭐예요? 자, 여기 언덕이 몽트마르트, 순교자의 언덕입니다. 파리는 캐스타 지형이에요. 이런 지형이에요. 자, 순교자의 언덕에다가 여기가 기독교가 박해할 때 사람들이 죽이고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성당 이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를 성심성당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 보면 골목에 이와 같은 예술가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그 거리의 화가라죠. 관광객들한테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빨간 풍차 물랭 루주가 있고 바로 그 옆에는 SEX를 해서 프랑스의 제일 한락가인 삐갈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심성당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예술인의 거리, 화가들의 거리, 그 다음에 이 삐갈. 이건 좀 이따. 자,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실제로 이 공간에서 연출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여기가 물랭 루즈가 만들어지고, 왜, 속칭 말하는 프랑스의 제일 한락가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안 들어주셨어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프랑스가 종교 박해 때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언덕에다 여기다가 예수님이 처형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십자가 비슷한 걸 해서 전부 다 순교자들 여기다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만드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성당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공동묘지 옆에는 사람들이 안 살잖아요. 살긴 살죠. 누가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죠.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술가들이죠. 음악,
미술 또는 몸을 파는 창녀들이 거기서 같이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았죠. 또 그들이 또 예술가들한테 영감도 같이 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공간에 바로 옆에 아까 지금도 가보면 그 옆에 하숙집 같은 게 되게 많아. 골목들이 많고 그 가난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공간 그 공간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 화가들이 모이게 살았고 이게 언덕이니까 관광하기가 좋고 그리고 성당이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모이고요. 그럼 아까 몸 파는 애들이 어디 가서 일했냐? 바로 여기 울릉류주가 옛날에는 여기가 풍차가 있는 방앗간이에요. 방앗간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방앗간을 개조해갖고 술집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면 카바레를 만들죠. 카바레에 가서 이제 무의들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호스티스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술도 팔고 다른 것도 팔고. 근데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제 제뭐라는 형제 2명이 무대를 만들어서 무의들한테 춤을 추게 한 거예요. 그 당시 금기에 있던 속치마를 보여준 거, 속옷을 딱 들고 땅땅땅. 그게 뭐예요? 캉캉춤을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잔재로도 지금도 거의 옆에가 활락가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뭐야? 프랑스가 역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관광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잘 읽어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걸 구현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아까 문학이라든가 소설 속의 배경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맞냐면 이와 같은 현상이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있는 법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지금은 그걸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영화나 드라마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자, 말했다시피 이중섭과 서귀포. 이중섭 선생님께서 서귀포에 한 10개월밖에 안 살아, 1년도 안 살았어요. 부산에서 워낙 가난해가지고 서귀포로 잠깐 이동을 하면서 자기 와이프 이름이 뭐죠? 일본 와이프? 뭐 있죠? 무슨 꽁가 뭐 있죠? 그죠? 그 와이프, 정말 사랑했던 와이프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부두에서 짐꾼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림, 정말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림 그려주면서 살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초가집에 여기 한 평짜리 요 집에서 살았어요. 요 집에서. 그러니까 딱 거기 가보면 딱 네 사람이 누우면 정말 꽉 차는 이 집에 세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바로 이중섭 미술관에서 그분이 남긴 아주 가품이죠. 가품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고 이 일대를 서귀포에서는 이중섭 거리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죠? 이분이 잠깐 살았던 그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분 작품 속에도 나와요. 여기 있다시피 돈이 없으니까 은박지에다가 긁어가지고 그림을 그죠. 은지와의 아이들하고 개가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제주도 풍경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분 사인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과 개가 나오죠. 왜 나오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바닷가 나와서 맨날 개를 잡아봐서 개한테 미안해가지고 개를 많이 그려줬대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에도 제주도가 나오고 길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바로 그분 작품 속에 나온 것도 그걸 이용해서 서귀포가 이중섭 거리를 만들어내고요. 자, 저희는 관광 개발을 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마스터 플랜을 그려줍니다. 마스터 플랜을.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랜드마크죠. 그 건축물을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리고 건축사라든가 또는 관광의 이 흐름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좋겠냐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가들이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일 처음 하는 게 거기에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같은 걸 저희가 관광과 교수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술 건축 기획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물론 과거의 건축가들은 관광이란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 가장 성공한 것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어요. 스페인의 빌바오에 가면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관이 어디냐면 뉴욕이 본관이에요. 여기는 분관입니다. 근데 뉴욕 것보다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더 유명하게 됐고요. 일본의 나오시마 섬은 완전히 공예가 찌든 폐허의 섬이었는데 예술가를 동원해서 예술의 섬이 됐어요.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주도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일본의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가
일본에서는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또 마리오보타, 우리나라의 강남에 있는 교부 빌딩 있죠? 그걸 설계한 분이 마리오보타예요. 스위스 하면인데. 그 다음에 휘기스 아일랜드에 있었고, 이타미 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제1급표인데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핑크스 골프장 안에 포도 호텔을 만들었고요. 이분이 비오토피아라는 거기에 그 아주 비싼, 어떻게 말하면 별장촌이죠. 별장촌에다가 수풍석이라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됐고요. 또 이분이 교회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가 중 한 송효상 씨는 추사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자, 제가 여기 있는 건 꼭, 여기서부터는, 물론 여기도 갈 수 있지만 가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스페인의 빌바오. 빌바오는 옛날에 뭐였냐면 여기가 우리나라 어떤 포항제철 같은 도시였어요. 스페인에서 가장 항구 도시고요. 영국하고 가까운, 프랑스하고 가까운 항구 도시였는데, 제철 도시였는데, 우리나라 철강이라든가 밀려가지고 이제 도시가 폐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바오의 문화예술인들이 결정을 하죠. 물론 이런 효과가 날 거라 생각도 못했지만요. 미국 뉴욕에 있는 구겐함의 현대미술관을 여기다 분관을 짓자라고 하면서 공모를 합니다. 자, 세계적인 건축가가 등장을 하죠. 바로 프랑크 게리라고.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공간을 연출합니다. 여기가 뭘로 만들었냐면 티타늄 있죠. 알루미늄과 티타늄과 그라나다산의 석회석을 가지고 이 공간을 연출했는데 처음에는 기괴하지만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또 안에 전부 다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이거든요. 갤러리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만들자마자 100만 명이 몰렸고 연간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이 갤러리를 보기 위해서 연간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몰립니다. 저도 물론 3번이나 갔고요. 자, 그 앞에 프랑크 게리의 강아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갔을 때, 여름에 갔을 때, 저는 전 세계 어디 가나 한 번씩 뜁니다. 예, 제 특징이 항상 뜁니다. 그냥 어떤 뭔가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뛰어요. 예, 저만 뛰는 게 아니라 제 제자들도 같이 뜁니다. 겨울과 여름. 자, 이게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강가의 이 기가 막힌 작품, 이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죠? 빌바오에 꼭 가십시오. 스페인에.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를 보러 가지고 바르셀로나의 가우디의 사그리다 패밀리아, 그러니까 성가족 교회도 보러, 성당도 보러 가지만 빌바오는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요. 스페인을 가시거든 잊지 말고 꼭 가시오. 저는 작년 여름에 갔다 왔는데 여기가 산티아고 순례길의 중간에 있어요. 물론 좀 벗어나긴 하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인데 다 걷지 않고 100km는 걸었어요. 그 중간에 들렀다 왔습니다. 스페인 가거든 꼭 가보시라는 거예요. 요 그림, 요 조각도 아주 유명하죠. 브루즈 루지엔이라는 그 조각가인데, 그죠? 아주 그 어렸을 때 자기 그 뭐라 그럴까 성장 과정이 좀 그래가지고 기괴한 전 거미로 유명하죠. 일본의 록봉길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짝퉁이 있고요. 여기는 진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작품이지만 이 세계적인 작품들이 또 이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드릴게요. 찍지 마세요. 조교수님한테 다 드릴게요. 갖다 쓰세요. 자,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메탈 플라워. 금속으로 만든 꽃과 같은 그런 형상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가 그거 하나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갤러리 하나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입니다. 자, 예술의 섬 나오시마. 나오시마가 어디 있냐면요. 일본이 크게 4개의 섬으로 돼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안도다다오의 세계적인 건축물이 있는 곳인데 북해도 여기가 본토, 혼슈, 그 다음에 여기가 시코쿠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큐슈, 구주가 되는데 여기 바다를 세토네라고 그럽니다. 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여기가 시코쿠에 있는 조그마한 섬. 여기가 바로 그 섬이 나오시마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냥 온양에 있는 제철소가 있는 비철금속이 있는 아주 오염이 심한 공장지대였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고기도 안 잡히고 기형 고기가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섬을 일본의 베네스 그룹,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보 그룹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베네스 그룹의 회장이 이 섬에 폐허가 된 섬을 사기 시작합니다. 군데. 그래가지고 이걸 안도다다오한테 맡깁니다. 당신과 당신 패밀리들이 이 섬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다고 이 섬하고 연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도다다오가 흔쾌히 재능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거기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게 여기 있다시피 지추미술관. 지추가 일본 말인데 한국말로 지중미술관. 우리가 이 미술관은 땅 위에 걷잖아요. 땅 밑에다 미술관을 지어요. 그리고 태양광만 조금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기입니다. 좀 이따 이건 보여드리겠고.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베네스 미술관이에요. 그러니까 갤러리죠. 갤러리 위에 조그마한 미니 호텔이 있어요. 하룻밤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1년 내내 풀부킹이에요. 왜?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있는 공간과 같이 잔다라는 느낌 하나로. 우리는 갤러리에 호텔 안 짓잖아요. 그걸 만듭니다. 여기는 밖에서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가. 조각가면서 아마도 그 미술가이기도 하죠. 이완 선생님. 이완 선생님의 박물관을 안도다다오가 설계를 해요. 인정은 한 거죠.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 하나고, 이 안도다오는 노출 콘크리트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미니멀의 극대화? 그죠? 아무것도 없다니까 거기 돌멩이 하나 뭐가 없어요. 이게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을 보면 벽에 걸리고 형상이 있어야 작품인데 그 공간 자체가 그냥 작품인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무식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공간을 하죠. 이게 바로 지추미술관이요. 꼭대기에다가 땅 밑에다가 미술관을 지어요. 그러니까 위에만 잠깐 태양광이 들어오게끔 하죠. 바닷가에다는 여기 호텔입니다. 무지하게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다 군데군데 아까 그런 그 거미와 같은 그런 작품, 일본의 작가들 하죠. 이게 유명한 사람 작품이죠. 바로 옐로우 펌프킨, 노란 호박인데 쿠사마 아요이 작품이에요. 그죠? 점의 화가라고 그러죠. 점점점. 이거 아무데나 정리해서 팬티에다 점 그리고도 호박에다 점 찍고요.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정신병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과천의 현대미술관에도 이분의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항구예요. 이 삭막한 항구에, 항구라는 기능은 그냥 연락계 기능밖에 없잖아요. 이 빨간 호박을 그리면서 이 항구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가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바닷가에다 노란 호박 하나 하고 이거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나오시마가 항자로 직도거든요. 이해 프로젝트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떠난 집을 사요. 사가지고요. 조그만한 갤러리를 만듭니다. 조그만한. 집 하나를 그냥 갤러리를 개조해요.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갤러리 자체만 있고 그 자체를 아까 말하는 그 공간으로 연출해요. 제가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작품이래요, 그냥.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뭐냐면 제 학생들하고 찍은 건데요.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공간도 만들고요. 저희 대학원생들 데리고 답사 갔었어요. 이겁니다. 이 포스터와 이 할머니 얼굴입니다. 아까 갤러리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요. 갤러리 하나를. 이분은 아침부터 거기 가서 청소하고요. 관광객들, 스미마셍, 이라이마셍 이러면서, 그죠? 이분의 일거리를 만들어줘요. 그죠? 그리고 저랑 사진 찍자 그러니까 좋다고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씩 다 돌아옵니다. 이 프로젝트 성공은 자, 예술가를 동원하는 것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돌아온과 동시에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술가들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 마을에, 자기가 버리고 떠나갔던 마을을 돌아와서 자긍심을 느낀다니까요. 이 할머니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나와 있잖아요. 마을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안도다다오가 어떤 짓을 했냐? 제가 짓이라고 표현을 했죠. 일본에선 저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제주도가 아까 말했던 섭지코지, 올인한 드라마를 했던 여기서 보면 성산일출봉이 밑에 가면 성산일출봉이 안 보여요. 이 건너편 섭지코지의 입구입니다. 보면 성산일출봉이 오고 제주도의 동쪽 해안을 아주 만끽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공간입니다.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공간에 올인이란 걸 만들었을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자, 랜드마크의 유감이 뭐냐? 바로 여기다가
피닉스 파크를 소유했던 게 누구냐? 중앙일보의 그 계열의 회사는 아니고 형제죠. 중앙일보는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의 사모님이 홍라희 여사예요. 홍라희 여사의 오빠가 갖고 있는 게 중앙일보고요. 그 동생들이 갖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 하는 건 패밀리마트. 그게 보광그룹이에요. 보광그룹이 갖고 있는 게 피닉스 파크, 저기 평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닉스 그 아일랜드라고 섭지코지 땅을 전부 다 사가지고 피닉스 아일랜드라는 리조트를 지은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맡구냐? 안도다도한테 맡기는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가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있다시피 안도다도가 여기다가 글라스 하우스와 지니어스 로사이 또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부타를 해가지고 아고라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안도다다라는 사람은 누구냐?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고 권투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잘 안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그 건설 현장에 십장이라고 표현한 미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꾼들의 대장을 하다가 여행을 갑니다. 특히 프랑스에 가서 여기 있다시피 르 꼬르비지에의 이런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작품을 받아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어떤 거 맞냐? 보통 우리가 이 벽을 할 때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하고 이게 미쟁이를 하잖아요. 이분은 이걸 딱 해가지고 숙성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단단해지면서 매끈매끈해집니다. 이분이 십장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미쟁이 출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노출 콘크리트. 벽에다 아무런 형태를 안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 회치를 하거나 또는 타일을 붙이죠. 근데 요즘 보면 이상한 건물들 나오죠.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바로 안도다다오의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이 한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일본에서 인정을 해줘요. 왜?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동경대 건축가 교수까지 돼요. 고졸 출신이. 일본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시고 왔어요. 피닉스 아일랜드로.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피닉스 아일랜드의 리조트의 모습이에요. 뭐처럼 보여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지어놨어. 그게 말이 됩니까? 응? 지네 동네에다는 그렇게 걸작품 만들어놓고 우리나라에다는 아파트 만들어놨다니까? 이건 누구든지 알죠. 이유는 간단해요. 건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초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기초설계만 준 거예요. 실시설계는 안 준 거예요. 실시설계는 한국 사람은. 근데 실시설계도 마찬가지고 기초설계대로 하는 거니까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여기다가. 이 아름다운 땅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성산일출문 공인다에서 이게 바로 글래스 하우스예요. 멋있어요? 이게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호평과 악평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악평 쪽인데요. 이 아름다운 공간에 이와 같은 이게 노출 콘크리트였죠. 시멘트 덩어리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모습이에요. 이쪽에서는 성산일출봉 쪽이니까 일출을 볼 수 있고요. 이쪽에는 석양을 볼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 그림이 이 공간하고 우리 예술, 그죠? 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땅덩어리다, 그 길을 끊기 위해서 세못 받는 것보다 더한 짓을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이런 짓을 여기다 해놨어요. 그리고 안에서 보면 괜찮아요. 여기처럼. 여기서 이렇게 좀 바다가 다 조망하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프로포즈하기는 딱 좋은 장소예요. 안에서 보낼 때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괜찮죠. 그렇지만 이런 공간을, 이런 기능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이거는 또 호평을 받는 건데 난 이것도 이해가 못다. 지니어스 로사였냐면 땅의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기초 설계만 하고 건축업자들이 이걸 하는데 죽어버리려고 그랬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자, 지상 공간이 있고 지하 공간이 있어요. 먼저 지상부터 볼까요? 이게 들어간 입구입니다.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형상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 입구예요, 이게. 지니어스 로사에 들어가는. 피닉스 아일랜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쭉.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다 보면 이런 공간이 나와요. 여기 물이 흘러가고, 일로 들어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성산일출봉이 이렇게 보여요. 아니, 뚝뚝 해놓으면 되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응? 여기 보면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하긴 해요. 그나마 이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니어스 로사이, 땅의 수호신이래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어갖고요, 찜통이에요. 들어가면 죽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땅의 수호신을 위한 명상의 공간이래요. 이렇게 명상하래.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마리오보타라고 그랬죠? 마리오보타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가 뭐냐면 이 빌라촌이에요, 여기가. 빌라촌인데 이 빌라 하나가 20억, 30억에 팔았어요. 그 빌라촌에 이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보니까 뭐 같이 보여, 아까? 루브르에 있는, 그죠? 아이명페이의 짝퉁이죠? 꼭대기만 없이. 이걸 또 돈 주고 설계를 받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자, 세계적인 건축가를 동원해도 이 제주도라는 지역 정서를 안 읽고 지네 맘대로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면 이걸 시킨 사람, 이걸 우리 건축주라고 그럽니다. 건축주의 수준이 높아야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공간을 여기다 연출하는데 건축주의 수준이 낮으니까 지가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수준이 낮으니까 이 제주도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공간을 여기다 연출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따미준 선생, 한국 이름은 유동용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제일교포예요. 똑같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성장을 했어요. 제주도 핑크슬 골프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3종에. 거기에, 그러니까 클럽 호텔이죠. 거기에 있는 이용한 사람들 호텔인데 바로 포도 호텔입니다. 왜 포도 호텔이냐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돼 있다 포도 호텔이고 이분의 컨셉은 오름이에요. 2층도 아니고 3층 단층으로 해갖고 여기서 나오면 바로 제주도를 맨발 벗고 제주도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포도 호텔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분이 여기다 연출한 게 뭐가 있냐면 수, 물, 바람, 돌 박물관 만들고 방주교회 포도호텔을 제주도에 했어요. 이분이 이게 한 게 뭐냐면 이 포도호텔 오너가 이분도 제일교포인데 제주도 분이에요. 내 고향에다가 골프장을 만들 건데 근데 이분은 골프장 전문가는 아니니까 골프장 안에다가 정말 제주도를 아끼면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호텔과 나중에 비오토피아까지 만들. 비오토피아는 뭐냐면 아까 빌라촌 또 박물관을 만들어라 요청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분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전 세계를 같이 여행을 다녀요. 다니면서 이분이 원하는 걸 찾아내갖고 구현을 해준 거죠. 이게 바로 건축가와 예술가의 역할이죠. 예술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구현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시키는 거죠. 조영남처럼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의 생각을 해갖고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가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체가 제주도하고 조화가 된 한 폭의 그냥 완벽한 뭐랄까 모라이체가 되는 거죠. 내가 제주도에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SK로 이분이 이제 이 나이를 먹어갖고 SK로 넘어갔어요. 지금은요. SK로 넘어갔는데 지금도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방이 있는데 조금 비싸긴 해요. 제일 싼 건 30만 원, 비싼 건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비싼 값을 합니다. SK 직원들은 특히 임원들은 아주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공짜로 그 임원들이니까 해서 여기 안에 여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레스토랑이에요. 커피도 맛있고요, 미숫가루도 맛있고요. 그리고 그 대반야끼라고 그러죠. 미숫가루를 팔아요. 그래서 오미자도 팔고요. 그래서 차 한 잔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10,000원 넘어가진 않아요.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자, 두 개 이건 따로따로 사진이 한 가운데. 아까 제주도의 자연을 그대로 느끼라고 했죠. 한가운데 썬큰 가든이 있어요. 한가운데 로비인데요. 가운데 뻥 뚫려 있어요. 제주도의 자연석과 야생화를 그대로 했고요. 이 옆으로 물이 지나가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공간이 연출이 밖과 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이 들어온 건데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한 폭의 수채화예요. 이게. 별로 따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뭐냐? 이건 따로예요. 통로예요. 위를 막아놓고 밑을 보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눈높이 여기만 보잖아요. 밑을 보라는 거죠. 아래가 진짜가 있으면 밑을 보라 위를 막아놓고 여기다 또 의자를 앉아놨어요. 이 하나하나 공간에다가 정말 섬세하게 해놨어요. 그냥 대량으로 아무나 하나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공간 하나하나를 그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비오토피아라고 그랬죠? 비오토피아는 이제 있는 사람들의 별장촌이에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데 그럼 뭔가 문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 문화 공간을 수풍석이라는 박물관. 근데 박물관은 수그러니까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물을 형상한 박물관이에요. 이겁니다. 위에서 내려본 이 비오토피아라는 그 공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옛날엔 그냥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도.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돈 많은 사람인데 맨날 외지 사람들 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예약한 사람들만 한해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니까 꼭 예약을 하고 가세요.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물. 좀 이따 자세히 보니까 이건 바람. 외부의 모습이요. 안에 들어간 바람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돌.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돌로 느낄 수 있는지. 그렇죠? 자, 안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물을 느낄 수 있겠는데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자우리가. 그 예술가의 높은 이념을 저는 상상을 저는 못하니까. 나예요. 이것도 내가 언뜻 보기에는 이게 뭐냐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돌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게 있고 옆에 돌멩이 하나 있어요. 돌을 어떻게 느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서 느껴보세요. 자, 그 안에 가보면 백남종 선생께서 저희가 이렇게 돼요. 순수의 시제라 했어요. 이분이 말년에 치매를 걸렸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요양을 했어요. 이분하고 친해가지고요. 그분이 치매 걸렸을 때 그렸던 그림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 비오토피아 안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 타이타닉, 백이라고 되어 있죠? 2000년에 근데. 타이타닉이라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백. 치매 걸린 시절에. 물이고 바다다 이렇게 배도 그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고기, 새도 그려놨어요. 이 핑크스 골프장의 로고가 이겁니다. 이걸 그대로 채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로고가 뭐죠? 이거 배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징물로서. 저는 이걸 보고 또 영감을 받아갔고요. 우리 학과 로고를 만들었어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관광레저. 그래서 아까 그 별, 그 바다, 이건 비행기는 제가 넣었어요. 해갖고 우리과 로고를 저도 그래갖고 만들었습니다. 예술가가 우리 일반인한테, 범인들한테 주는 어떤 영감이죠.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보셔서 이거 갖다 쓰세요. 아니,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이제 이걸 각색을 해야죠.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 파워포인트 다 드릴 테니까 조 교수님한테. 자, 그리고 항상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안도 다다오가 만든 공간도 있어요. 본태 미술관이라고. 근데 저는 그건 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멘트로 발라놓고 별로 알고. 이 바로 옆에 있어요. 희한하게. 이게 바로 방주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었어요. 실제로 여기에 다 안 보이는데 여기가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증검다리를 가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특히 아침에 해 뜰 때하고 해 질 때.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 메탈 플라워 이것도. 그러니까 티타늄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간.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비오토피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하시고요. 자, 승효상 씨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축가 중에 한 분이죠. 이분보다는 오히려 이분의 그 조카, 소녀시대 수영이가 그러니까 이분한테 외삼촌이라고 그래요. 더 유명한 건데, 이분이 제주도에다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제주도에 가면 추사 적거지라고 했어요. 짐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 갔잖아. 유배 갔던 곳, 그걸 적거지라고 하는데, 거기다 추사 기념관은 서울에 쪽에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추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냥 추사 기념관인데 관이라는데, 이게 추사의 세안도죠. 세안도가 한 4개의 그릇이, 그러니까 4개의 나무가 있고, 세파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임금님한테 보냈던 그림이잖아요. 뭐 잘 지내고 있냐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를 보냈죠. 이 엄동설한 세파에도 나는 소나무처럼 지조를 지키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 보내는 그림. 요 그림을 형상을 해서 바로 요 추사가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갤러리죠. 그러니까 추사의 작품을 모사 작품들이 만들어 있고, 그리고 추사가 유배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것도 호불호가 아주 갓깁니다. 잘 만들었다는 것도 있고 너무나 뭐 또 모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 안에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설도 있고요. 자, 정리가 딱 슬라이드를 75장 보신 거예요. 벌써 그죠? 1시간 25분이 지났어요. 금방 지나갔죠? 네. 여행을 하고 관광이라는 것을 딱 여기다 넣으면요 지겹지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5분 동안. 자, 지구적 경쟁신화는 알죠? 한국은 한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랑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예술관광이라는 게 뜨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수진 교수님께서 저한테 요청했던 게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지금 말했다시피 우리 쪽에서도 이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진정성과 문화적 잠재력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문가적인 관점이에요. 진정성이 뭐냐면 영어로 authenticity예요. 세계 문화유산이 지정이 되려면요. 조건이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 자원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있느냐. 그게 뭐 진정성이 뭐냐면 진정 너 마음 진짜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 사람들의 정서가 녹아있고 그것이 녹아있는 것이 다른 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 문화유산은 우리나라 게 다른 나라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와 그 지역에만 있는 곳. 그렇다면 창조적인 예술 관광이 되려면요. 그 진정성과 그 문화적인 잠재력을 그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문학인들을 들었지만 그 문학인은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을 법한 얘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전혀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구지만 사람들이 읽는 사람한테는 허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 그 밖에 민속문화, 역사유적 뿐만 아니라 음악미술, 연극, 영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예술별로 찾아낼 수 있는데 재밌어야 돼요. 요즘에는 재미가 없으면요. 감동은 사람들한테 주기 힘들어요. 근데 재미는 조금만 가미하면 재미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체류. 왔다 가면요. 쓰레기만 버리고요. 매연만 주고 가요. 그리고 커피 한 잔 값. 1,000원, 2,000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면서, 그죠? 물건도 사고, 그 다음에 술도 먹고 밥도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 지역에 떨어지는 게 많지. 그래서 저는 섬 개발할 때 절대 다리 놓지 말라고 그래요. 섬에 다리 놓으면 사람들은 많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차 갖고 와서 거기서 국산거리 먹고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쓰레기만 남겨놓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달이 되게끔. 응? 아, 내가 갔으면 좋겠구나라고 안달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못 가게끔. 세 번째, 예술 관광상품만 유인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연계해서 숙박, 식음료, 쇼핑, 오락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잘 돼야 돼요. 특히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서비스 마인드. 한 번 왔는데 사람들이 인상 쓰고 앉아있다. 다시는 거기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작품을 보고 그걸 느끼고 거기서 같이 주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딥니까? 여기 어딜까요? 하슬라 아트월드 또는 뮤지엄이라고도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강릉 바로 밑에 정동진 위에 노아의 방주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아시죠? 배가 산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 옆에 하슬라 리조트가 있는데 이분 두 부부가 하시는데요. 물론 예술가들이시죠.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 가고 있는데요. 예술하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거기가 숙박시설도 있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요. 얘기 잘하면 싸게 해줄 거예요. 네. 이런 공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시골에 땅이 좀 있고, 또 작품이 좀 있으면요. 이런 조그만 거. 저희가 지금 리조트 개발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저희는 이 한국에서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 리조트라든가 대병 리조트 이런 데는 하고 있지만요. 직장을 나가고 조그마한 돈, 이거 갖고 뭐 하겠다? 펜션, 절대 펜션 하지 마세요. 왜 그 펜션 해가지고 남의 집 식모살이 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그거 남 밥 해주고 남 청소해주는 건데 그걸 왜 합니까, 거기? 그 돈 있으면 자기가 놀러 다녀야 되지. 하지 말고요.
거기다가 자기 작품 공간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면 오고 말면 말하고. 그게 뭐냐면 저희는 스몰 리조트라고 얘기해요. 작지만 알찬 리조트. 그게 뭐냐?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리조트 만드는 거예요. 커피를 내려. 와인 좋아한다, 와인 리조트 만드는 거예요. 책 좋아한다, 북 리조트 만들고요. 미술 좋아한다, 미술 리조트 만드는 거예요. 조그맣게 펜션이 아니고요. 내 작업 공간과 그 작업 공간에 방마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해가고 공간 연출해갖고 올라 먹고 말라 말고 또 밥은 니네 가서 해 먹고 청소도 네가 하고 근데 깎아주는 거예요. 청소 하는 사람 아는 사람 깎아주면 돼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작지만 알찬 테마 리조트를 하시면 돼요. 그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팔로는 가능합니다. 제 전화번호가 여기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